후반부에. 예. 아크바르 황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수피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수피 이야기는 오늘 거의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조금 섞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인도 하면 힌두 이런 것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특히 이제 터키 쪽 이슬람 하면 맨날 뭐 반달리즘 있죠. 뭐, 뭡니까, 뭐 옛날 거 두들 부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문화 창달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 메시지를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예가 이제 아크바르 황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도 올렸잖아요. 영화 하나 올렸죠, 링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한번, 물론 거기는 영화니까 뭐그 정도는 아니고요. 거기도 굉장히 잔인한 장면 있죠. 혹시 보셨어요? 한 명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반역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2층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 2층이 우리 집 2층이 아니잖아요. 높은 2층이죠, 궁전에.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죽었냐? 그러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끌고 와서 새로 한번 더 떨어뜨리려 해요. 그런 장면도 있죠. 좀 임금은 또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타지마할을 보는 것처럼, 그죠? 예. 새로운 이제 혁명적인, 그죠? 또 사람 예술적인 하나의 이제 획을 긋는 게 있다.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크바르 황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부 파젤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불 파젤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부에다가 알하고 파젤이 이제 빨리 읽으면 아불 파젤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랍은 아불 파덜인데 이게 페르시아어로 읽으면 파젤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굉장한 이제 역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그 관료 중에서 역사가 뭔가 많죠. 예를 들면은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 아세요? 자와헬릴 네루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고요.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 들려주는 세계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옛날 사람들은 어, 역사책을 실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통치할 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 학문이었죠. 이제 철학이나 이런 쪽, 이런 게 약간 이론서에 가깝고요. 신학 이런 거. 이런 건 좀 실용서에 가까워가지고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왕세자가 아닌데 이런 책 잘못 읽으면 목 날아갔거든요. 이 사람 반역하려고 한다고. 네가 이런 책, 왕의 책을 네가 왜 읽냐고 말이지. 어쨌든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대재상이었고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제 내가 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아크바르 임금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을 바치고 있죠. 예, 이 사람이거든요. 대재상인데 물론 이제 정적도 많아서 암살당해서 죽긴 했는데 성경도 번역하고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번역소에서 일도 했고요.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외국어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는 이바다트 칸에, 이바다는 원래 이제 그 신앙인데, 칸에가 이제 그 페르시아어로 뭐 창고도 되고요. 공간도 되고 뭐 크게는 궁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공간으로 쓰는 거거든요. 사무실로 이렇게 하는 집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신동이었고요. 아버지가 이제 쉐이크는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자기도 그 교우가 있어요. 동무가 어릴 때 같이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오늘은 다루진 않았지만은 그런 사람과 같이 이제 동문수학을 아버지한테서 배웠고 근데 그 당시로는 제가 봐도 약간 뭐 주류 이슬람에서 조금 먼 혁신적인 뭐 이런 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라와 고란과 약간 수피즘적인 거죠. 오늘 수피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약간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인도 이러면은 이슬람 뭐 알아보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알겠냐 이러겠지만은 굉장히 사상적으로 발달했고요. 원래 종교에서 이게 또 하이라이트인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을 열심히 잘 하거든요. 철학에 아시죠? 요가 철학 뭐 이렇게 예,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폭도 넓어지고 외국어도 많이 알고 좋은 점도 많은데
단점이 이제 또 그 뭐랄까 빡빡한 사람들 예, 한테는 이제 되게 이제 박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조선시대 때 제일 심했잖아요. 그죠? 사문난적, 몰리면 다 몰살이죠. 역적, 즉, 삼족이 멸합니다. 중국 같은 구족이고, 우리는 삼족이 이제 멸하고요. 특히 천주교 믿고 이러면 뭐, 왕의 뭐, 다 필요 없죠. 정약용이 그나마 그래도 죽지는 않았는데, 형 뭐 사형당하고 막 이랬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그래도 어쨌든 궁정의 아홉 보석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니까, 그죠? 이제 정약용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 귀향을 보내고 뭐 그 정도. 예, 근데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크바르 황제에 관해서 이제 역사책을 쓰는데요. 예, 그럼 아크바르는 누구냐 했을 때 3대 황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세종대왕 비슷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황제들도 엄청 그 싸움을 잘하는 황제들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원래 이름 잘랄루틴 무함마드인데 그냥 그러니까 시호죠 시호 그죠? 예, 제일 위대하다고 해서. 예. 그래서 힌두 이슬람 문화 융합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옛날 군주는 지금보다도 더 이제 문무를 겸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 여러분 보라고 했던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제 코끼리를 이제 길들이고 뭐 코끼리 타고 이런 거 잘했다 그러고요. 여러분들 말로 로데하기도 힘든데 그죠? 소 로데오도 힘든데 코끼리 로데오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용맹하고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드라마도 막 있던데 이게 195 에피소드라서 이게 진짜로 195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안 봤어요. 영화만 봤는데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황제만 해도 그 소수의 그죠 무슬림들이 와서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나름대로 또 뿌리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막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 불교가 들어왔다가도 힌두로 다시 돌아가고 뭐 이슬람이 들어왔다 힌두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기 뿌리가 강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힌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종교를 힌두교로 바꾸지는 않죠. 예, 그런 사람의 얘기고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으로 들어오죠. 특히 이제 최하층민들부터 이제 카스트에 묶인 애들부터 이제 무슬림 많이 돌아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앞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 뒤로 가면은 이제 국력이 절정에 달하면은 오히려 이제 힌두교들하고 싸우거든요. 뭐 통제하려고 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너무 통제하려고 들면은 또 반발이 심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 100년도 안 가서 이제 황제는 무굴 황제인데 여기 인도 땅 이만큼 있으면요. 여기 요만한 땅에서 이제 갇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힌두들이 이제 제후국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설치는 거죠. 이라크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바스 제국이 이제 황제는 요만한 데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다 지극끼리 알아서 살죠. 터키게 장군들이 알아서 사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인도인들이 알아서 이제 다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앞에도 무굴 제국 앞에도 네 개나 이제 이슬람 왕국이 터키계 이슬람 왕국이 있었는데 다 그 정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라우 아크바르라는 별명이 이제 붙을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거고 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것 중에서도 이제 이 책을 참 재밌게 저는 봤는데 예, 뭐다 보지는 못했지만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예, 봤는데 그래서 이제 무굴 제국이라는 건 우리 조선 시대죠, 그죠? 조선 우리 사림 들어올 때쯤이죠. 조선 생기고 1392년이니까 좀 시간 지났었는데 이때부터 영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100년은 이제 잘 나가고요. 나머지는 인도계 나라들이 이제 군웅할거하고 황제는 이제 쪼그라들어 있다가 뭐 잠깐 힘을 뻗칠 때도 있지만 영국이 이제 오는데 저는 1858년까지는 약간 뭐랄까 만주국처럼 꼭두각시처럼 놔두다가 영국이 이제 놔두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얘네만 잘 설득하면은 이제 인도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갑자기 이제 여기 인도 애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막 뭉치려고 특히 무슬림들 이러다 보니까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날려버리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 전까지 영국은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뭐 국영회사 비슷한 거죠. 와가지고 했다가 그때부터 직할제로 바꿔서 이제 영국 여왕이 인도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인도사를 함께 했던 인도의 그 이슬람 역사 천년사에서 이제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게 딱 와보니까 복잡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중국도 참 인구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한족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가보면은, 인도는 인구도 더 많지만은,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은 이제 14억이지만 그게 다잖아요. 밖에 이제 그거 뭡니까? 대만밖에 없죠. 그죠? 근데 여기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부탄 뭐 이런 거 다 원래 한다고 그러시면 19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종도 다르고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색깔이 얼굴 색깔이 점점점 변하고 키가 변하고 사람 색깔이 말도 서로 안 통하고 지금 힌디어 있잖아요. 힌디어 40%밖에 안 통하거든요, 나라에서. 영어가 더 잘 통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무굴계통이 왔단 말이에요. 정통성은 좋아요. 뭐 피가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징기스칸 계통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티무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제일 셌던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스만 투르크를 들어보셨다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알 건데 오스만 투르크가 꼼짝 못합니다, 여기는. 예. 근데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앙아시아에서 힘을 떨치던 그 정통성이 있는 왕족이죠. 그 피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투르크계 이제 기마 말 타던 사람들의 그 후예가 이제 황족이 됐죠. 근데 계속 이제 피가 섞이다 보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예를 들면 터키 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에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들이 남아 있는데 보면 그냥 백인이에요. 보면은 왜 그러느냐? 그 터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백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백인들 하고만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100명 중에서 뭐 대부분 여기도 뭐 인도 사람들하고도 결혼을 많이 했죠. 예.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구르칸이라고도 부르는 게 징기스칸의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죠? 부마 사위죠, 사위. 외손자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전형적인 이슬람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군권은 이제 튀르크기가 많이 쥐고 있고 이 사람들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튀르크 안에서도 워낙 복잡하게 이제 여러 인종이 있습니다. 뭐 자가타이 계도 있고 여러 개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계는 역시 그죠? 여러분들이 아랍 드라마, 터키 드라마 다 똑같이 나와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 아름다운 시를 읽고 뭐 여자들은 예쁘게 막 화려한 춤을 추고 막 근데 뒤에서 음흉하고 막 흉계를 꾸미고 이런 걸로 나오거든요. 뭐 독약 쓰고 이런 걸로 나와요. 암살단 쓰고 이런 걸로 나오고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시아파였어요.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네. 목을 안에 있던 주요 이란계 사람들은 시아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소수민족이니까 얘네들이 아무리 설쳐봐야 절대로 정권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중동 이야기를 저 그 말 하거든요. 사우디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겁날까요? 이란이 겁날까요? 이스라엘이 겁 안 나요.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사우디를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란은 사우디를 먹지는 못해도 사우디를 뒤집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런 거 비슷해요. 러시아 힘 세고 뭐 똑똑하고 하다 그렇지만은 인도를 먹지는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안 맞고. 인도스탄이 해가지고 이제 인도 출신의 무슬림들이죠. 집단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순니고요. 아랍계들도 있었는데 역시 그죠. 이 사람들은 무기가 그거죠. 무기가 꾸라니고 무기가 아랍. 메카 갔다 오고 뭐 집안이 막 무함마드의 뭐 무함마드와 함께 메디나에서 막 하던 뭐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이라크를 개척했던 집안 또 어떤 집안은 저기 스페인까지 같이 날아가서 개척 이런 대단한 집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싸움만 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 다섯 개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크바르 황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에 사회 상황도 그렇고 아부 파자 같은 사람도 그렇고 보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우굴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크바르랑 이제 이 사람들 활동했던 시기가 인도에 이제 새로운 사상이나 종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뭐 제자 백가 이런 거 뭐 그런 식으로 올라와요. 사회운동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아부 파즐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걸 주창을 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다. 그래서 그리고 힌두 어떻게 보면은 개종시켰는데 제일 빠른 건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너희 토착 문화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약간씩만 변동을 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인데 한 분밖에 없는 걸로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손을 씻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교 차이로 인해서 사회의 이제 틀이 바뀌면 안 돼요. 종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뭐, 좀 열린 사상이죠. 근데 이걸 못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네, 아크바르 황제도 그랬었어요. 어쨌든 힌두 주민하고 이슬람 그 지배층하고 융합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자기 자체가 되게 사상적으로 좀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파하고 자꾸 싸우게 되겠죠. 그죠? 예. 이 영화에도 보면은 뭐 자기 유머하고 자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크바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하고 좀 비슷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왕가는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종교학자들을 보호해 줬고요. 예. 그 사우디의 국시라고 하는 이제 와하비즘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그런 종교적인 어떤 정통주의 우리처럼 성리학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그 학자들은 그죠? 예, 왕가에게 너희들가 진짜 이슬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충분한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튀어와가지고 함부로 왕가를 노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또 왕은 이제 또 자기가 일일이 뭐 다 싸우고 하겠습니까?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앞에서 해줘야죠. 예. 세종대왕 기억나요? 세종대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슬림들 너희들 앞으로 이제 이슬람 기도하지 말고 옷 그렇게 입지 마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예조 판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면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학자가 이렇게 다 앞에서 싸워주고요. 왕은 이렇게 편 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아부 알 파즈르라는 사람이 책을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사실은 하나로 묶여 있긴 해요. 아크바르 나마라는 책이 원래는 5부작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상이 뭐랄까 이 사람 약간 어, 아군가 싶을 때도 있는 게 앞에 네 권을 임금의 30년 단위로 해서 이제 120년을 통치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 이렇게 예, 120년에 맞춰서 이제 네 권을 짜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먼저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120년을 못 가니까 2권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크바르의 이야기. 그래서 이건 역사 연대기고요. 그 다음에 아인이 아크바르, 아인은 원래 눈이고 셈이거든요. 정수죠. 에센스거든요. 예. 아크바리는 뭐냐면 역사가예요. 역사가가 이제 본 이 정수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딱 해서 원래는 이제 5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앞에 두 권밖에 없어서 이제 세 권이 되는 거죠.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써요. 아담부터. 독실한 무슬림이죠. 그죠? 예. 했고요. 그래서 아크바르 통치기까지 이제 쓰다가 자기가 중간에 죽어버리죠. 그죠? 예,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데 통계 같은 걸 잘 쓰거든요. 이 책 보면 재밌어요. 뭐 그래서 좀 선구적이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묘사해서 역사를 써주고요. 하나는 그걸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글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돌아가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할까 아니면은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동남으로 간 수피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쓴 거는 이제 이게 아메리카를 갔다 와서 이제 국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 앞까지는 그죠? 뭐냐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사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1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에서 뭐 많이 들어옵니다. 좀 가볍게 시작해 볼게요. 가볍게 시작하려고 이제 가져왔던 게 아메리카에서 여러분이 뭐 가져왔는지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 은이 먼저 생각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인류를 바꾼 거는 특히 유럽인들을 확실하게 바꾼 거는 농작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제 먹는 주요 농작물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메리카에서 온 게 많죠. 옥수수 같은 거. 옥수수 아니었으면요. 옥수수와 감자. 옥수수와 감자가 아니었으면 유럽은 인구가 저렇게 못 늘어났습니다. 그럼 절대 패권을 못 누렸어요. 춥잖아요. 특히 영국에는 춥죠. 그 농사 쌀로는 안 되고요. 밀로 갖고는 그 정도 인구 부양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집트에서 막 먹고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춥고 척박한 데다가 이제 감자를 심어 사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옥수수. 중국 인구 늘어난 거예요. 중국 인구 어떻게 늘어난지 아세요? 땅콩이에요, 땅콩. 예, 산악지에 땅콩 넣으면 칼로리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땅콩잼 먹으면 얼마나 살쪄요. 맥주 땅콩 먹으면 끝장나거든요. 그런 게 여기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고추,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백김치 먹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담배입니다, 담배. 예. 여러분들 물담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보보보보 하는 거 저도 이제 엄청 했거든요, 옛날에. 지금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시샤, 아르길레, 나르길레, 후크 이름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근데, 우리 물담배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그림에도 지금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다 보면은, 거대한 물담배, 말도 안 되게 큰 물담배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의사가 만들어준 거랍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기가 바로 들어가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한번 희석을 하면 몸에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만든 건데, 물론 사파리가 만들었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식의 좀 독창적인 거죠. 그죠? 담배는 남미에서 왔고, 담배를 피는 건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물에 한번 섞어서 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조금 이제, 이게 동남아로 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다 이제 마약을 섞어서 하고 이러면 조금 더 문제가 세지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쉬쉬, 해쉬쉬 들어봤어요? 예, 그죠? 대마의 일종이죠. 대마에서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일 낮은 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좀 고급이죠. 그래서 드시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화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언제 있었냐면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어세신이라고 아세요? 예, 그게 암살단이잖아요. 그게 우리 뭐 9.11 뭐 이런 거는 장난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뭐 엔테베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게 역사적으로 암살단판이라는 게 파가 있었습니다. 하시. 예,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란에 가서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그 알라무트라고 이제 죽음의 산이 있어요. 가보면은 그 역사적 기록에도 많은데 쉬아파 중에서 일부가 그 암살단을 만들어가지고 되게 무서운 사람들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 보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왕도 죽이고 장군도 죽이고 뭐 재상도 죽이고 뭐 진짜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운 게 지금은 지금 자살 폭탄 쫓기 비슷하게 대낮에 가갖고 알라후 아크바르서 막 죽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 수십 나라에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게임으로도 나왔죠. 어쌔신 크리드 게임 이게 원래 여기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그 뭡니까? 산에 애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산중 노인이라고 옛날에 했거든요. 애들한테 이런 그 마약성 이런 걸 갖다 하고 이제 각종 이렇게 향락을 제공해가지고 애들을 이제 약간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암살을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낮에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하슈시 이제 하슈시가 이제 대마 하슈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그죠. 그래서 이걸 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 암살단파를 공포의 이제 하시시파라고 했는데 여기가 여기를 이슬람의 저 투르크 말 타고 막 싸움 잘하고 그런 애 있잖아요. 별의별 놈 다 있는데도 아무도 끝까지 제거를 못했어요. 여기를 박살내면 절로 도망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뭐 특히 이제 유명했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이란에 있는 저도 갔었거든요. 알라무트에 있는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여기 딱 보면 알겠죠. 이거 전쟁으로 못 이겨요, 여기. 그죠? 여기 뭐 지하 땅굴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보급도 되게 차단하기 어렵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 딱 갈 때 처음에 느꼈거든요. 아, 이거 몽골군 절대로 기마로 못 이긴다, 여기는. 근데 여기 암살단파를 최종적으로 없앤 건 몽골 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림 보면 되게 멋있죠. 이렇게 싸웠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못 이겨. 여기 못 간다니까요. 여기 제가 딱 봤는데, 이거 말도 안 되고요. 비 오고 폭풍 오니까 난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랬다더라고요. 그손 들고 나오면 살려줄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포는 예측 가능한 공포가 안 됩니다. 공포로 다스리려면요. 그래서 몽골인들이 그랬다잖아요. 원칙은 있어요. 객이면 그러니까 항복하고 나오면 안 건드린다. 근데 항복을 안 하면은 나무 바퀴 차 수레 바퀴보다 키가 높은 아이들은 다 죽인다. 뭐 여자는 뭐 노예가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항복을 해요. 근데 일부가 끝까지 버티거든요. 특히 이제 황제 사위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3년 동안 풀이 진짜로 안 났다 할 정도로 개미가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없애버리죠. 생명체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핵폭탄 맞은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항복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죽였습니다. 이래야지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더라고요. 일부러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을 거는 거죠. 내가 죽으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몽골 사람들, 터키 사람들 굉장히 잔인하죠, 뭔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인도에 가보면 가주라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유네스코에 여기 등재된 이유가 굉장히 가보면 성적인 제가 이제 이것만 가져왔는데 저도 여동생하고 처음 가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막 동물하고 막 이렇게 아주 막 많이 음란한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막 그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막 조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터키 무슬림들 다 때려 부수고 한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침입 전에 이제 문화를 증명한다는 게 유네스코의 선정 이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 다 부쉈던 그 이슬람 그 터키 군들의 그죠? 그 당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역사적 가치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성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터키에서 부서진 것도 흔적이 남아 있고 하지만 원형도 한 3분의 2쯤 남아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 밑에 이제 여러분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한글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유네스코 홈페이지. 그래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는데 실제로 가면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뭐 무식하기만 하고 반달리즘이라 그러죠. 문화재 파괴하고 이런 것만 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0분만 끝에 받을게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인도 문화유산이 이제 세계에서 많이 있는 편인데 의외로 이제 지금 말했던 터키, 몽골계, 이슬람 왕조에서 만든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크바르 대제 때 것만 해도 3개가 있어요. 선생님 제위가 길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세종도 이제 유네스코 문화재 3개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필립 시클이라고 해서 이런 건축물도 있고 멋있죠.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정말 섬세해요. 와,
그걸 이 큰 건물에다가. 후마윤이 뭐지? 이거 사람들이 여기를 갈지 타지마를 갈지 고를 정도로 멋있는 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타지마를 가죠. 근데 이제 두 개 다 가봤으면 두 번째 갈 때는 망설인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멋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밀화. 그래서 이제 인도 그 이슬람 문화에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세밀화거든요. 물론 세밀화에서 하이라이트는 또 페르시아긴 한데 여기다 보면 이제 아크바르 대제 때 이제 세밀하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3층에 이제 그 해외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월남관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인도관 가보면 이게 진짜 실물로 봐야지 진짜 좀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섬세하게 돼 있는. 이름 그대로 세밀화예요. 서양 사람들이 봐도 이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만들어서 세밀화입니다. 저도 어릴 때도 무슨 만화 갖고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좀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게 문화적 예술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무굴 제국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세계의 그 물류를 왔다 갔다 했던 것들, 여러 가지 제도들, 그 다음에 발명품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점성술, 천문학. 지금 점성술하면 되게 미신 같지만은 옛날에는 점성술이 천문학이자 그 물리화학이자 지구화학이자 뭐 우주과학이었어요. 예. 그때는 점성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죠? 점성술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 이런 걸 통해서 천문학이 거꾸로 발전하거든. 예. 의학, 미술, 건축, 회화, 문학 등에서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유네스코 지금 들어가서 보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렇게.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한글로 적어놨거든. 유네스코에서. 그건 이제 유네스코에서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써놨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기여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임금들이 문화를 엄청나게 장려를 했고요. 물론 돈이 있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하나는 이제 융합 문화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래서 역사, 여성 문화, 여사들도 많이 등장도 여기도 많이 하고요. 이슬람은 그림을 잘 안 그렸는데 특히 인물화를 안 그렸는데 여기는 인물이 중심이 되잖아요. 세밀하라 그리고 뭐 신비주의, 수피 이번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수피 문화라든지 건축 문화, 신비주의거든요. 수피 문화는. 네. 그래서 이제 황제들이 직접 이제 모으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이제 유명했던 이제 페르시아 화가들, 물론 중국 화가, 근데 서양 화가도 있었지만은 이 일대에서는 페르시아 화가 압도적으로 1등했거든. 해서 이제 했고요. 심지어 화가 100명을 갖다 지원을 해줬다 할 정도면 그 당시 왕궁에서 대단한 거죠. 지방에 있는 애들 빼고요. 왕실 직속으로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리흐 간다는 티무리아, 예, 이런 책들을 만들었다. 예, 티무르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더 썼어요. 이게 앞에 이제 내용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책들도 이제 사파도 엄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원래 꾸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되게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제 하고요. 그죠? 금박을 하고 그 다음에 금박 장식 안에 이제 글씨 서예 장식을 하고 서예도 이제 되게 생동감 있게 이제 그림도 피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저는 이제 되게 좋아하는 내용들인데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바르 대제를 넘어서서 이제 무굴 제국 때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있으면 타지마할이죠, 그죠? 예, 타지마할부터 라하울의 붉은 뭐 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굴조는 아니지만은 다른 이제 이슬람계 5개 있을 때 있죠. 그쪽의 것들 끝내주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 있잖아요. 터키, 이제 몽골은 이제 아예 남 같잖아요. 그죠? 이슬람하고 불교 국가 같고, 그죠?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오스만 투르크에서도 재상 가문되고요. 일종의 양반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몽골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그렇게 되거든요. 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얘네들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슬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터키계를 모을 때요. 그 다음에 티무르계 모이고 거기서 이슬람을 가지고 아랍들도 좀 땡겨오고 페르시아에 있는 예술가나 그 다음에 이게 행정가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여러분이 기억할 게 악바르 나무에서는 처음에 아담부터 나온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이슬람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힌두식으로 뭐 라마에나 비슈누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이게 절대로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거 뭐 없던 건 아니에요. 때려 부수고 이렇게 없던 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창조적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유네스코의 평가에서 독보적이라고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썼었어요. 그게 그 정도의 역할을 해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이제 융합해가지고 그죠? 오나라가 더 예쁘다고 하잖아요, 보통. 뭐, 저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문화를 만들어냈고, 오늘 이야기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조금 곁들이긴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신비주의를 꽃피워서 동남아시아까지 이제 이슬람을 전파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뒤에 이게 많죠. 이게 이제 시간이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이거는 그냥 16세기 약간 많다고 했는데 오늘 수업을 할 건 아니고요.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네. 이런 사상들이 있었고 이런 게 이제 무굴 제국의 그 유연성, 융합성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운동이었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거 넣었던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걸 계기로 인도 사회는 그죠? 이슬람 사회와 힌두 사회가 이제 두 개가 주축이 돼서 남아있는 사회. 지금 불교는 뭐 스리랑카 빼고 뭐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와서 좀 늘어난 거고. 기독교도 뿌리를 많이 못 내렸죠. 그죠? 고아에 포르투갈에 온 사람이 500년이 됐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로 이슬람. 그래서 이런 뭐 3대 칸이라 그러죠. 예, 칸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영화 한번 보시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무슬림이라서 차별도 받고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불가치 천민보다 더 아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인도가 이제 종교 때문에 갈라져 나온 게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사람이 간디였거든요. 간디가 단식하면서 제발 너희 싸우지 말라니까 힌두교 그 극단주의자가 간디를 총쏴 죽여버리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것처럼 예, 내전도 벌어지고 매일매일 그 국기 개양식 하면서 웃기는 해프닝도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갈등이 되면은 나쁜 요소지만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무굴 제국에서 만들었던 찬란한 그 문화유산적인 기억, 그 성취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게 되는 수피즘인데 사실 수피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건 한 장을 넣었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 이제 아랍에미리트 통치자도 있고 종합 정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있어서 좀 바쁜데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은 이야기하려고 조금 넣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 화두를 좀 기억을 해보라고 이제 일부러 넣은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하고 이제 남아시아의 이슬람 하면은 막 맨날 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린 남북 전쟁처럼 이렇게 뭐, 6.25처럼 이렇게 많이 싸우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영화 있거든요. 이 영화도 가급적이면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인도에 있는 무슬림과 그 힌두도
화합을 해야 된다. 또는 파키스탄과 인도도 그만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열심히 사람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크바르의 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 뒤에는 힘으로 누르려도 지금은 반대죠. 지금 인도하고 반대로. 거기서는 무슬림이 힌두를 누르고 했는데 결국엔 제국이 쪼그라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도도 너무 그렇게 하면 힘들 30%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죽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2억 명인데 그죠? 2억 명 다 죽어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3억 5천만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거는 사실 제가 이까지만 딱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제4차 이제 실크로드 엑스포하고 이게 시진핑이 직접 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총리도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황당했던 게 유네스코 넘버 5도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이슬라믹 컬처라고 중국에서 붙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는 이슬람이 생기기 3천년 전. 페르스 팰레스도 이제 이슬람 훨씬 전이거든요. 몇천 년 전. 근데 인도 문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일로 가고 이게 그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힌두 안에 있는 뭐 이슬람을 다 보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이 안에는 초원의 문화도 있다 그랬죠. 몽골의 문화도 있고 했었을 때 그 지혜를 보되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는 동영상들 좀 시간이 없으셔도 뭐 밥 먹을 때, 차 탈 때, 뭐 이럴 때 한 번씩 보시면은 이제 내일 마지막에 다음 주죠? 마지막에 종합 정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주신다든지 화두를 주신다든지 하면은 좀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질문은 오늘은 일부러 좀 이렇게 쭉쭉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질문은 이번에도 보면요. 마치고 채팅으로 쓰신 분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주중이든 주말이든 언제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절을 한다고 해봤는데 뭐 빠뜨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예, 좀 일단은 동영상만 못 틀고 동영상 못 틀면 재미없는데 그래도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참 그리고 오늘 핵심 중에 하나죠. 아메리카 대륙의 기여를 한번 보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물담배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화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사실 아주 큰 화두가 있어요. 인도, 중국, 이슬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구대륙 안에서 만족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서 기득권이 있었어요. 힘이 셌거든요. 근데 유럽은 아프리카에서도 핵심 부분이죠. 동아시아, 동아프리카, 네,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아프리카, 네, 아시아, 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막혀 있었잖아요. 수에즈 운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메리카로 갔단 말이에요. 아메리카 없는 줄 알고. 앞에도 계속 하는 얘기 뻘짓뻘짓 하다 보면 뭔가 하나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기록하고 정리하고 탐구해서 여러분들도 큰 성취를 이루길 바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많은 것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케일도 커지고 한도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인도양 이야기를 했어요. 지중해 인도양 이야기, 중국해 이야기. 근데 여기서는 유럽이 뜨게 된 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백 년을 걸쳐서 인도양을 점점 잠식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세력 구도가 바뀌었고요. 다음 주 이야기는 우주까지 나갑니다. 네, 우주까지 나가면서 새로운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아담 기억나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이 21세기에 어떻게 새롭게 부활했는지 그 레토릭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마지막 시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오늘 좀 이해가 덜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